자, 오늘 나간 보충 프린트는 서브노트에 반드시 붙여놓으시고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 한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되겠지만 어려운게 느끼는 건 제가 설명을 잘못한 거니까 집에 가서 여러분이 한번 꼭 풀어보십시오. 세법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번 꼭 풀어보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를 어렵게 느끼면은 조금 힘들어지니까 세법에서 최소한 10개 이상은 맞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60. 여러분 공시법, 세법에서 60 이상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법에서 부족한 점수를 어디서 커버해야 돼? 중개법에서 커버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공시법도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죠. 그래서 지적법은 뭐 그렇게 좀 해볼 만한데 공시법 자체가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이 민법을 모르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사실 요즘 합격생들이 보면은 공시법, 세법에서 60점 맞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공법 부족하고 공시세법 부족하고 그거를 이제 어디서 퍼줘야 되는데 중개법에서 퍼주는데 중개법에서 못 퍼주면은 평균 미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말해갖고 지금 유예생 중에 60, 70%, 60% 정도 전체 응시 2차만 보신 분 중에 60% 정도가 좀 안 되죠. 요즘은 최종 합격이 50%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져요. 자꾸 어려워지고 있어요. 에이씨 내년 해야지. 내년 더 어려워져.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올해 무조건 끝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략 잘 세우시고요. 지금은 전략입니다. 싸움의 전략이에요. 여태 하던 방식으로 공부하면은 남은 기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놓고 그 결정된 방법을 밀고 나가셔야만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어려운 거 없어. 아, 이제 끝났어. 이제 얼굴 표정 피겨. 스마일. 자, 234쪽 갑시다. 234쪽. 어려운 거 없어. 자, 14번부터 비과세죠. 이제 뭐 비과세는 우리 뭐 주전 과목이죠. 실무 나가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자, 14번 비과세 종류 잠깐 확인해 납시다. 자, 양도세 비과세 대상을 오른 것은 몇 개인가? 자, 기업, 밑줄, 농지의 교환이나 분합에 의한 양도소득이죠. 그 다음에 결론 볼게요. 니은과 딕은 묶으시고요. 니은과 딕은 묶으시고요. 요 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조세 특례제한법상 뭐죠, 여러분? 면제 대상입니다. 면제 대상. 기회가 된다면 제가 양도소득세 제가 보는 책 한번 갖고 와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하여튼 실무 나가시면은 뭐 잘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죠. 농지를 특히 잘 정리해 두셔야 되죠. 자, 리얼 1세대 1주택가 부수토지 양도소득, 미음 파산 선거처분의 양도소득. 자, 몇 가지죠? 세 가지죠. 세 가지. 15번이 바로 기역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죠. 15번이 기역, 농지의 교환이나 분합에 대한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이죠. 얘는 이미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또 나올 가능성은 드물어요. 확인만 합시다. 자, 교환 또는 분합했을 때 농지를 자, 확인만 합시다. 농지의 교환이나 분합이 일어났을 때 농지 간에 맞바꾼 거죠. 농지 1필지를 분필하거나 2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친 게 바로 뭐야, 여러분? 분합이죠. 그러면 이때 비과세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여러분?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되는 거죠. 첫 번째가 우리 거기 나와 있는 거죠. 첫 번째가 뭐죠, 여러분? 이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간의 뭐가 쌍방 토지 가액의 차이기. 쌍방 토지 가액의 차이기. 둘 중에 무슨 가액? 큰 가액이 얼마? 4분의 1 이하이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죠. 그리고 and죠. and. 그래서 첫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교환 또는 분합이라든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농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농어촌 정비법이라든지 기타 관련 법률에 의한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 또는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뭐? 경작상 필요. 자, 경작상 필요는 누가 필요로 하는가?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지 소유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그랬죠? 그러면 요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농지의 자발적인 의사하에서 이럴 때는 오로지 뭐밖에 없다 여러분? 교환밖에 없다. 분합 없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게 뭐 들어온다 여러분? 사후관리 들어온다 그랬죠? 사후관리는 교환위에서 취득한 새로운 농지에서 신농지에서 몇 년 이상을 3년 이상을 뭐 해야 된다 여러분? 제촌 작용해야 된다 그랬죠? 이때 제촌이 올해 바뀌었다 그랬죠? 개정됐다 그랬죠?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 또는 직선거리를 몇 킬로? 30km 이내로 바뀌었다. 그래서 국계법상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이 조건과 일치시켰다 그랬죠. 그럼 15번. 다음은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큰 가액의 큰 편이 얼마? 4분의 1. 요거죠, 요거. 지금 요걸 말한 거죠. 이하인 경우 이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다. 틀린 것은 만약에 얘가 또 올해 시험에 나온다면 이미 요거는 다 시험에 노출됐어요. 또 나온다면 1번 농지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 농지란 예, 여러분 해설 봅시다. 해설 15번 해설 보세요.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 농지란 밑줄 전답. 요게 확실합니다. 전답. 지목을 보셔요. 지목. 뭐야? 전답이요. 취득세에서 농지 지목은 뭐야? 전답, 과수원과 목장용지였죠. 재산세에서 농지 지목은 뭐였어? 전답, 과수원이었어요. 근데 어디로 오니까? 양도소득세로 오니까 뭐야? 전답이죠. 그리고 밑줄 얘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죠. 지방세는 무조건 지적 공부 이 지목이 전답,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 되지만 얘는 지적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밑줄 어떻게 돼?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 밑줄 여기까지. 그리고 그 농지는 농지 경영에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합니다. 솔직히 여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농막은 뭐예요, 여러분? 원두막? 시골에 계신 분들 잘 알 거예요. 퇴비사는 퇴비 싸는 건가 보네. 양수장은 물, 그죠? 맞나? 하여튼 그런 거 있어. 여러분도 모르죠? 네. 이거 정보의 공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나온 소위 말하는 측량에서 나오지 않나? 지목이 안 나오나? 몰라. 갑시다. 하여튼 결론 여러분 15번의 농지는 한번 정의 한번 봐주세요. 자, 제가 여기서 강조시키면 뭐만이다? 전답만이다라는 거. 거기 한번 봐주시고요.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그거 갖고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나온다면. 자, 그 다음에 2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 여기는 뭐죠, 여러분? 소유죠. 3번 보세요. 국가나 지방자치가 여기는 뭐죠, 여러분? 시행. 요게 차이점이죠. 둘 다 뭐야? 교환 또는 분합이죠. 디귿. 4번이죠. 농어촌 정비법 등 관련 법률에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거죠. 자, 5번이 중요하죠. 윗줄. 경작상 필요. 경작상 필요. 다만 교환에 의하여 세를 취득하는 농지 밑줄 교환에 의하여 세를 취득하는 농지 이걸 그냥 우리 뭐라 그래? 신농지에서 최소 몇 년 이상 3년 이상 뭐 해야 된다? 제촌 작용해야 되는 거죠. 자, 16번 똑같은 말이죠. 20회 때 나온 거죠. 소득세법상 농지 교환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옳은 것은 문제 형식 자꾸 바꾸죠. 자, 경작상 필요의 이죠. 밑줄 경작상 필요니까 농지 뭐밖에 없어? 교환밖에 없죠. 뭐가 없어요? 분합. 그리고 교환에 의하여 세를 취득하는 농지를 몇 년 이상?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뭐 하면서? 거주하면서. 농지 소재지 거주. 이게 바로 우리는 제촌. 그리고 경작, 작용을 말하는 거죠. 본인 최소한 2분의 1 이상을 해야 된다. 근데 요즘은 작용 농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농지는 누가 소유하고 있고 외진이 갖고 있고 농사는 거기 현지민들이 지으면서 지어갖고 반반씩 나눈다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면 요건 충족하는가 못하는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농지법상 농지 제한 잘 봐주셔야 되겠죠. 농지 하여튼 관련 법률에 규제가 많으니까 실무 나가서 많이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농지 소재지 경작하는 경우, 거주하면서 경작하면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는 몇 년 이내? 3년 이내에 이것이 밑줄 뭐가 됐다 여러분? 협의 매수나 수용, 자발적, 강제적. 강제적. 농지 교환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수용당한 거야. 그러면 그건 나한테 잘못이 없죠. 그런 경우는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익이 큰 가액의 큰 편이 얼마? 4분의 1. 이거 물어본 거죠. 3년 4분의 1 이하. 이거 물어본 거죠. 의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선 양도세를 비과세한다. 그렇죠, 여러분.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부터 적으세요. 1세대 1주택가 부수토지죠. 자, 역시 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별표 3개. 그래서 양도세의 비과세, 1세대 1주택가 비과세는 반드시 전체 흐름과 각각의 원칙을 잡으셔야죠. 1세대 1주택가 그 부수 토지에 대한 비과세. 자, 몇 가지 조건 충족해야 된다고 여러분? 몇 가지 조건 충족해야 된다고 여러분? 3가지 조건. 여러분 판단해야 돼 스스로. 첫째, 누가 1세대가 둘째, 국내 몇 주택을 1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셋째, 몇 년 이상 보여야 된다 여러분? 2년 이상을 보여야 된다. 그럼 이 3가지 조건을 어느 날 현재 충족하면 어느 날 현재 양돌 현재 시점에서 충족해주면 뭐 해주마? 비과세주마. 보유기간 내내가 아니라 양돌 현재 시점에서만. 그래도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데도 뭐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다? 비과세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걸 그렇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럼 비과세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첫째, 무슨 주택이 뭐거나 미등기 양도이거나, 둘째 무슨 신고했거나 허위 신고를 했거나, 셋째 무슨 주택이거나 고가 주택이거나, 넷째 그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뭐를 가지고 있으면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몇 주택제로 모아서 2주택제로 보는 거죠. 다섯 번째,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 부수 토지. 그래서 여기 해당하면은 이 조건 충족했더라도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때에 얘들은 나중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줄 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할 때 몇 년 이상 보였어도 3년 이상을 보였어도 얘들은 우대 규제. 우대. 그래서 얘들은 1년당 몇 프로 해주는가? 8%죠. 일반적일 때 몇 프로인데 1년당 3%지만 얘들은 비과세를 받지 못해서 남들 뭘 받을 때? 비과세 받을 때 불쌍하잖아. 남들 합격자 모임에 나와 있는데 생각해봐. 남들 합격자 모임 하고 있는데 나는 어디가 있어 도대체. 저 어두운 구석에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고 있을 거 아니야. 제가 그 짓을 하도 해갖고 여러분은 그런 맛을 안 보기 위해서 제가 발광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떤 분은 왜 이렇게 세법 어렵게 가르치냐고 그러는데 시험이 어렵게 나오잖아. 어떤 분은 교수님 이렇게 세법 어렵게 가르치냐고. 어려운 부분 아니냐고. 아니, 여러분 기출문제 보라고. 다 기출문제 갖고 분석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너 지금 와서도 질문할 때 이런 질문하는 사람도 있으면 정말 묻어버리고 싶죠. 아니 1세대 1주택이면 3년 이상 보였으면 교수님 비과세 아닙니까? 근데 왜 장기보 특별공제 8% 해줍니까? 아이씨.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헛짐을 하는 거야. 보면은. 강의 제대로 안 들으니까 이상한 소리 한다고 나중에 갖고. 초창기야 그런 말 대답해주면 지금은 그런 거 질문하면 이제 논할 단계 아니죠. 게임은 끝났다. 자, 그래서 결론 몇 가지 요건 충족해야 된다? 1세대가 국내 몇 주택을 1주택을 몇 년 이상 보야 된다? 2년 이상 보야 된다. 근데 각각에는 무슨 규정이 있다 여러분?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예외.
솔직히 지난주 토요일 날 일요일 오후에 국립중앙도서관 가갖고 교수님들 출제 책 나온 거 한번 다시 훑어보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그래서 지금 그거 뽑아놓은 자료 갖고 지금 여러분한테 나가는 거. 앞으로 계속 자료가 나갈 건데 저도 리필해야 돼.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계속 바뀌고 바뀐 거 어떻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나가는 것이 주말에 계속 저 중앙도서관 나가고 각종 출제위원 교수급도 책 다시 한번 쭉 검토하면서 그분들이 냈던 문제 그거 지금 가지고 시험하는 걸 지금 여러분한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계속 몇 문제가 나갈 거예요. 근데 난이도가 다 어려운 것들이에요. 다 솔직히 말해갖고. 근데 예전에 진짜 안 했어 이런 거. 아까 그런 계산 문제. 근데 시험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문제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서 한두 문제 부족해갖고 시험에 안 되는 분도 계시다니까. 설마가 아니야. 내가 그런 일이 당할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한 문제라도 포기하지 마라. 옆에 언니한 걸 보수라도 맞춰라. 그 한 문제가 저는 매년 봐요. 그런 분들을. 자, 그래서 결론냅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취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각각의 조건에 무슨 규정이 있다, 여러분? 예외 규정. 과거 기출문제를 보면 여기서 많이 시험에 나왔다 그랬죠. 일반적인 내용 나오지만 얘들의 가장 출제 빈도수는 얘들이 제일 많이 나왔어.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실 때 중요한 부분과 이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서 우선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부분부터 먼저 잡으셔야죠. 근데 여러분 똑같아. 처음 하고 공부할 때나 지금이나 중요도 없이 그냥 요이 땅 시작하고 끝에까지 그냥 밀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잡을 건 못 잡고 뭘 잡아야 될지도 모르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17번 보죠. 이 전체 흐름이죠. 다음 중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 1세대 1주택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이런 문제 다 각각 다 나와요. 쉽게. 1번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다. 단 가려고 뭐는 제외한다 여러분? 고가주택 제외한다. 안 되는 걸 제가 이건 취업한 거죠. 비과세를 배제받지 못하는 걸 이걸 제가 모아놓은 거죠. 2번 1세대가 양도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관이 몇 년 이상이다? 2년 이상. 이거 흐름 얘기하는 거잖아. 1세대가 국내 1주택은 2년 이상 보여야 된다. 3번 1세대란 요거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세대가 모범 답안으로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세대가 그냥 보시면 돼요. 거주자 및 배우자 and 그들과 동일한 주소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뭐 가족. 그래서 여기는 지금 몇 가지가 나왔어? 세 가지. 세대의 개념이죠. 거주자 그리고 뭐 배우자 그리고 뭐 여러분 가족. 근데 가족은 조건이 길게 붙어 있죠. 어떤 조건? 동일한 주소 거소에서 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 중에서 누구는 배우자는 무조건 뭐로 본다 여러분? 동일 세대 놓치지 마세요. 왼수의 용도는 1세대 구성 요소야. 정말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밥 3끼 찾아달라고 그러면 이제 막 날라오는 거죠. 자, 4번 서울특별시, 과천시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3번 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유된 주택이고는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을 말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이건 옛날 규정이죠. 종전 규정이야. 원래 이게 있었어. 그래서 예전에는 비과세를 받으려면 반드시 주택의 소재지를 물어봐야 돼. 주택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를 물어봐서 어디냐? 서울이다, 과천이다, 분당 일산 평촌 3번 중도 신도시지에 소재한다. 그러면 그때는 and 여기에 뭐가 붙은가? 2년 이상 거주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험에 주택의 소재지가 나왔다고 시험에. 광주시, 전라도 광주, 뭐 충청도 대전, 뭐 부산 막 전국구가 나와요. 구리 그런 말이 나올 때 왜 나왔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 거주할 요건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됐다고 여러분? 삭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기 보유 특별 죄송합니다. 장기 저당 담보 제공 주택을 양도했다. 소득세 버서 요구하는
그 장기 저당 담보 제공 주택을 양도했다. 그럼 뭐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랬죠, 여러분? 거주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랬죠. 그게 바로 여기 때문에 4번 때문에 나온 거야, 4번. 그 주택이 서울 가천 신도시에 있다 하더라도 장기 저당 담보 제공 주택일 때는 2년 이상 거주를 묻지 않겠다라고 그게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지금 4번 자체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거주 기간의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 4번은 지금은 아니다. 5번 주택에 딸린 토지란 주택 부수 토지 말하는 거죠. 건물 정착 면적의 도시적 아니면 몇 배? 5배. 도시 지역 바깥이면 몇 배? 10배. 거기 도시 지역 밖의 토지는 5배가 아니라 도시 지역 안이에요. 죄송합니다. 안자로 고쳐주십시오. 안 밖을 구분을 못했네요, 제가. 도시 지역 밖의 토지는 5배로 되어 있죠, 여러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도시 지역 안. 이게 지방세가 다르죠. 지방세에서는 여러분 별장이나 고급 오락장의 부속 토지나 어디에서 취득세에서 재산세에서 주택의 부속 토지로서 경계가 불분명하면 이때는 무조건 바닥 면적이 몇 배죠, 여러분? 10배죠.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를 보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지방세일 때는 도시 지역 안팎 구분 없이 무조건 10배지만 양도소득세로 오면은 도시 지역 아니면 몇 배? 5배. 그 밖의 지역은 몇 배? 10배. 항상 우리 세법에서 말하는 도시지역은 뭐를 말한다? 국회법상 도시지역을 말한다 그랬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 말하는 용도지역이 그 도시지역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뭐 공법하면 여러분 또 주정 과목이죠. 주정 과목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그런 거죠. 여러분한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시간을 배분하느냐가 이제 마지막 관건이 되는 거죠. 자, 좀 봐주시고요. 18번. 다음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에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다. 틀린 거. 요거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거. 1번.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무슨 가에? 실지거래가에 합계의 구걸 초과하는 주택. 아, 이거 무슨 주택이구나. 고가주택이구나. 잡아야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주택인지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1번은 고가주택에 대한 정의야.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죠. 2번 주택을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매매 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질거래가 다르게 적은 경우 무슨 신고? 허위 신고죠. 3번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주택 무슨 양도? 미등기 양도죠. 4번 도시 지역 안에 주택에 딸린 토지에서 건물 정착 면적의 5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비과세가 맞죠? 이걸 뭐 할 때? 초과하는 놈이죠. 초과는 비과세 안 해주는 거죠. 5번 1세대가 주택가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그 주택 몇 주택을 본다 우리? 2주택. 다만 해당 사업 시행 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밑줄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른 말로 뭐 해준다? 비과세 해준다 그 얘기죠. 자, 거기 해설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 잘 해놨죠. 저는 정말 해설을 나름대로는 충실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분도 가능하면은 볼 수 있게끔. 근데 거기 18번에 해설해 보시면 3번에 보세요. 3번 밑줄 무슨 신고했을 때? 허위 신고했을 때는 해당 자산에 대해서 소득세법 또는 소득세법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 밑줄 비과세 또는 감면을 적용할 때 그러한 것을 기업과 니은 어떻게 한다? 뺀다. 그래서 기업, 소득세법 또는 소득세법 외의 법률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을 때에는 밑줄 기업은 비과세야. 니은은 감면을 받았을 때야. 그게 구분 대상이야. 구분 기준을 잡아야 돼요.
기억은 비과세 받았을 때 얘기고 니은은 감면을 받았을 때인데 자 비과세 해줬다 또는 뭐 해줬다? 감면해줬어. 그런데 얘가 무슨 신고한 거야 여러분? 허위신고. 그러면 그 허위신고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나 감면 부분을 어떻게 했다? 빼주겠다.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억 보세요. 밑줄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양도소득세 추세. 밑줄 이거 밑줄을 잘 쳐야 돼. 한 줄로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양도소득세 추세 밑줄 하나. 그 다음에 다시 밑줄 갑니다. 끊어야 돼. 밑줄 매매 계약서의 거래가격과 실질 거래가격의 차이 밑줄 하나. 그럼 밑줄 몇 개 나왔어요 여러분? 2개. 이 둘 중 어떤 금액? 적은 금액을 빼라고. 적은 금액. 그러면 얘가 비과세 받았어. 비과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얘가 무슨 신고했다? 허위 신고했다. 그럼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래서 비과세 받는 세에서 어떻게 하라? 빼라. 어떤 걸 뺄 거냐? 둘 중에 어떤 거? 적은 금액이라고 그랬죠?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여러분? 차익 중 뭐? 적은 동그라미. 그러면 첫 번째가 우리 책에 기억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가 될 때 과세 시의 뭐를 계산한다면 산출세를 계산하는 거죠. 네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과세가 된다고 계산할 때 산출세를 계산한 거죠. 그 다음에 니은 뭐 계약서의 거래가일까 뭐 실가의 뭐 차액 둘 중에 어떤 거 적은 금액을 무슨 받은 거에서 비과세 받은 세액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차감하라 그 얘기죠. 그 의미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기억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을 경우에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양도소득세 산출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둘째 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질 거래가의 차액 둘 중에 어떤 금액? 적은 금액이죠. 적으세요. 참조. 참조. 286조 문제 92번 적으시고요. 참조 286조 문제 92번. 자, 그래서 286조 92번 보세요. 시험에 나오잖아. 92번. 몇 회 기출문제예요? 92회란다. 22회죠. 22회. 2011년도 개정되자마자 그게 곧바로 나온 거예요. 이게. 개정되자마자 그게 곧바로 나온 거다고. 저는 솔직히 나온다고 그랬어요. 단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그 당시는. 허위 신고했을 때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요 정도만 아시오. 그랬더니 왜인걸? 92번 계산 문제로 나온 거죠. 이게. 당황스러운 거죠. 자, 갑시다. 92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을 밑줄 1세대 1주택을 거주자 갑이 특수관계 없는 을에게 다음과 같이 양도했다. 정상적 양도를 가정하라는 얘기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밑줄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뺄 금액은 얼마이냐. 물어본 게 뭐예요 여러분? 비과세세액에서 뺄 금액이 뭐냐. 이거 물어본 거죠. 다음에 제시된 사항만 고려하래. 출전에 오직하면 이해 안 해도 될 말. 지금 제시된 것만 가지고 고려하래. 부탁하고 있잖아. 그럼 보세요. 매매 양도계약 체결일이 언제고? 2015년 7월 10일. 이건 뽕이야. 자 보세요. 매매계약서상에 양도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이 얼마 여러분? 3억 5천만 원. 근데 양도시 시가및 실질 거래가 얼마 여러분? 3억. 그럼 두 가액의 차익을 말하는 거죠? 얼마? 5천만 원. 5천만 원.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 있죠. 갑의 주택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양도소득세는 얼마 돼 여러분? 3천만 원이 돼.
그러니까 이 말이죠. 얘를 비과세하고 안 하고 정상적으로 과세가 된다고 했을 때 양도소득 세율은 얼마란 얘기야? 3천만 원이란 얘기죠. 그럼 비과세 받은 세액이 얼마란 얘기죠? 3천만 원이다 그 얘기죠. 비과세 받은 게 얼마 여러분? 3천만 원, 3천만 원. 근데 이 금액과 차액 얼마? 5천만 원. 둘 중에 어떤 거? 작은 거를 빼라는 얘기죠. 그러면 둘 중에 작은 금액 얼마? 3천만 원 빼니까 얘는 비과세되는 금액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추징되는 거죠. 얼마? 3천만 원 추징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여기가 이렇게 합시다. 조건 바꿉시다. 조건 바꾸세요. 옆에다가 갑의 주택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고 양도산출세액 있죠, 여러분? 자, 요거 조건 바꿀게요. 요걸 1억으로 고쳐봅시다. 지금 비과세 받은 세액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1억. 1억. 그러니까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양도소득세 계산하니까 얼마라는 얘기야? 1억. 근데 거래가액과 실가의 차이가 얼마죠, 여러분? 5천만 원. 그럼 둘 중에 어떤 거? 적은 금액 얼마를 이 비과세 받은 세액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빼라 그 얘기죠. 그러면 얘는 추가 납부세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5천만 원 추가 납부세액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뭐 들어간 거죠, 여러분? 양도세 추징 들어가는 거죠. 추징 들어가니까 뭘 때려? 가산세 때려야죠. 몇 프로 때려야 돼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몇 프로 때려야 돼요? 응? 얘 무슨 신고야 지금? 허위 신고죠? 과소 신고한 거죠, 허위로? 그래서 몇 프로? 40%죠, 40%. 그 다음에 뭘 때려야 돼, 이제?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일수 계산 들어가야 되죠. 하루당 얼마? 10,000분의 3에다가 예, 납부 지연 일수 계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92번 자료는 업계약서에 다운계약서예요. 응? 이게 무슨 계약서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업계약서야, 다운계약서야. 업계약서죠, 업계약서. 이거 누가 요구한가? 양도자가 요구한가? 취득자가 요구한가? 이거 누가 요구한가? 여러분 실무 나가시면 취득자가 요구한 거죠. 너 얼마, 우리 얼마 팔지만 3억 원에 팔지만 얼마짜리 써달라는 얘기야. 3억 5천만 원. 어차피 너는 뭐니까? 너는 비과세니까 3억 5천만 원 쓰나 3억을 쓰나 비과세니까 넌 차이가 없지 않냐? 그야. 그러니까 3억 5천만 원 써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취득자는 실제 얼마 주고 샀는데 3억 주고 샀는데 얼마로 신고하는가? 3억 5천만 원 주고 산 거를 신고했더니 그럼 5천만 원 갭이 발생하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법인의 비자금이 되는가? 여러분이 아저씨가 이번에 보너스 5천만 원 갖고 갔대. 그 5천만이 진짜 맞냐고. 6천만에도 5천만 원 줄 수도 있죠. 죄송합니다. 저희 집안만 그랬었나? 저는 비자금 조성합니다. 저희 집사는 알아요. 공개적으로 내가 일부 저기 한 거는 비공개적으로 한 거는 내가 내 비자금으로 갖겠다 말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는 알고 있어요. 저한테 비자금이 있다는 건. 얼마인지는 몰라서 그렇지. 죄송합니다. 가겠습니다. 예, 93번 계속 봅시다. 나온 거.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겠죠? 이거 계산 문제. 그래서 솔직히 이거 나올 줄 아는데 이렇게 계산 문제로 나올 줄 몰랐어. 저도 솔직히 그랬어요. 그래서 허위 신고,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쓰면은 업계약서나 또는 다운계약서 쓰면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래서 지금 업계약서 쓴 거 얘는 원래 비과세 받는데 업계약서 쓴 걸 적발되면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중에 실무 나가서도 누가 취득자가 이렇게 해도 여러분은 해주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그 양도자한테 양도세 추징 들어가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내겠냐고 여러분 잡으러 오지.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실무 나가서 건수 하나 올릴 때마다 사무실 옮겨. 그게 제일 속편해. 자, 93번 볼게요. 옛날 문제죠? 16회 때 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의 비과세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양도인제 국내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몇 년 이상이다 그러면 2년 이상 비과세된다. 맞는 말이죠? 예, 수정한 거죠 다. 2번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하여 양도 현재 배우자가 없는 때 프리한 상태 또 뭐를 본다? 1세대로 본다 안 본다? 본다죠. 본다. 네, 그래서 뭐 2번이 답이네요. 벌써 옛날 문제하고 수준 다르잖아. 3번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거봉양했는데 이때 직계 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포함. 맞아 이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 가리고 직계 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포함한대.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 내외가 다 60세를 요구할 건 아니고, 네, 그래서 뭐 남편은 처 이렇게 했는데 처가 뭐 65세 남편은 55세 응? 상관이 있다 없다?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아니라 요즘 대세하냐? 쳤네. 그러니까 두 분 다 60세일 필요는 없다 그 얘기 여러분. 예. 을 동거봉양해서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몇 주택이다 여러분? 2주택. 자 그럼 얘는 1주택이 아니라 몇 주택이야? 2주택. 요거 물어본 거죠 여러분? 예. 아주 중요한 거죠. 실무 나갔을 때 여러분 이거 잘 파악하고 있어야 계셔야죠. 그럼 얘는 2주택이라 하더라도 밑줄 혼인한 것도 몇 년이네? 5년에. 이게 첫 번째 조건. 조건 잘 구분해서 따져야 돼. 둘째, 먼저 양도하는 주택 밑줄. 얘는 몇 주택을 본다? 1세대 1주택을 본다야. 1세대 1주택. 그러면 비과세 받으려면 몇 년 이상 보여야 되는가?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하면 뭐 해준다? 비과세 준다는 얘기죠. 4번, 한 해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밑줄. 무슨 주택이면? 겸용주택이죠. 겸용주택 밑줄. 그때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뭐 하면? 클 때는 이제 동그라미 그때는 어떻게 하라? 전부를 주택으로 본 거죠. 여기 조건을 보셔야 돼요. 조건이 클 때야. 그러면 같거나 뭐 하면? 적을 때는 이렇게 바뀌었죠. 뭐 하면? 같거나 뭐 하면? 적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돼? 주거용만 주택으로 봐야 되는 거죠.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5번 거주 또는 보유 중에 소실 등으로 인하여 멸실돼서 재건축한 주택 밑줄. 이건 보유 기간의 계산이죠. 거주 또는 보유 중에 소실 등으로 인하여 멸실돼서 뭐한 주택? 재건축한 주택은 밑줄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 밑줄. 여기 밑줄 쉽다. 멸실된 주택 밑줄 하나, 재건축한 주택 밑줄 하나. 이 두 기간을 어떻게 하여? 통산하라. 자, 그림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그려봅시다. 주택을 취득했다. 근데 얘가 천재지변으로 어떻게 됐다 여러분? 멸실되었다. 그래서 다시 뭐 했다 여러분? 재건축했다. 그 재건축한 주택을 뭐 했다? 양도하였다. 이때에 여기가 6월, 여기가 6월, 여기가 1년. 그래서 종전 주택에서 몇 년 보여다가 1년 보여다가 얘가 어떻게 돼서 화재, 천재지변 등에서 뭐가 됐고 멸실돼서 다시 몇 개월 만에 6개월 만에 뭐하고 재건축하고 이 재건축 후 몇 개월 보여다가 6개월 보여다 양도했다 지금 그 얘기죠. 그런데 여기가 뭐야 여러분? 1세대 1주택이었다. 이 말이 나온 순간 아 출전이 여러분부터 뭐 얘기하는 거구나. 이 말이 나오면 출전이 여러분부터 뭐 얘기하는 거구나. 비과세를 물어보는 거구나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자 결론. 공인중개사님 저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라고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죠. 고객이. 뭐라 대답해야 되는가? 응?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왜 없어요? 거기 뭐라 드세요? 무슨 주택가? 멸실된 주택가,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하라고 그랬죠.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 요거 뭐 안 잡어? 안 잡는 거죠. 왜 안 잡어? 나대지니까. 그런데
이거를 종부세일 때는 이때부터 취득한 걸로 보라는 얘기예요. 종부세는. 정해야 돼. 종부세는 뭐 한다고? 이때 멸실된 주택을 뭐 한다? 또 취득한 날.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또 보유한 따지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유 종합부동산세 이거 몇 년으로 본다는 얘기야, 여러분? 2년으로 보는 거죠. 양도세는 몇 년으로 본다는 얘기야? 1년으로 본다. 예? 1년 6개월로 본다는 얘기죠? 예. 비교해 두셔야 돼요. 꼭 적어 놓으시고요. 종부세하고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356조 잠깐 볼게요. 서브노트. (356조) 오셨어요? 자, 맨 밑에 350조 맨 밑에 디귿 보유 기간의 계산 찾으십시오. 자, 그럼 거기 보세요. 소실, 도계, 노후 등이나 멸실돼서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 밑줄 멸실된 주택을 뭐 한 날부터 취득한 날부터 보유 기간을 계산하랍니다.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일 때는 피상속의 당초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 기간을 따져서 몇 년 이상 보였으면 5년 이상 보였으면 이거 뭐 보유 기간별 세액 공제 받아라 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종부세는 이날부터 따지는 거란 얘기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꼭 좀 비교해서 정리하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93, 우리 93번이죠? 예,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96번 봅시다. 96번. 자,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자, 밑줄 1세대 1주택 무슨 요건 충족했다는 얘기야? 비과세. 다음과 같은 건물에서 도시적 안에 소지하는 것을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자, 여기 뭐야? 밑줄 비과세 범위 물어봤죠. 비과세 범위. 288조 문제 96번. 뭘 물어봤어요, 여러분? 비과세. 그럼 옆에다 조건 바꾸세요. 무슨 범위는? 과세 범위는 이렇게 조건 바꾸자고요. 이 문제를 출제에 또 내고 싶어. 그러면 종전에 뭘로 물어봤으니까 비과세를 물어봤죠. 그러면 절대 이대로 낸다고 안 낸다고? 안 낸다고. 조건 바꾼다고 출전이. 그러면 조건을 바꿀 때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여러분? 과세 범위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간단히 어려우면 어렵지 않아. 겸용주택이 나왔어. 무슨 요건 충족에 따라서? 비과세 요건 충족했을 때 겸용주택에 문제가 있는 거 여러분. 비과세 요건을 충족 못하면 겸용주택 구분이 있어 없어? 없어. 무조건 다 과세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건물 면적은 얼마고? 200 중에서 주거용이 얼마고? 150. 상업용이 얼마? 50. 자, 그럼 비교하라고. 어디가 더 커? 자, 주거용은 얼마고? 150이고 상가는 얼마라고 했어요, 여러분? 50? 예. 그럼 뭐가 더 크네? 주거용이 더 크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라? 한국 건물 뭐로 봐라? 전체를 뭘로 보라는 얘기야? 주택을 보라는 얘기죠? 그럼 이때 비과세 면적은 얼마고? 비과세와 과세 면적은 얼마야? 비과세 면적 얼마야? 얘는 물론이고 얘까지 포함해서 얼마로 보겠다는 얘기야? 200을 다 뭐 해주겠다? 비과세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세 면적은 있는가 없는가? 없죠. 자, 이제 뭐 구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자동으로 토지까지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토지는 자, 건물 전체를 뭘로 봤으니까? 주택으로 봤으니까 밑에 있는 토지 면적 얼마? 대지 면적 얼마라서? 1200. 얘를 다 뭘로 봐야 돼? 주택 부수 토지로 봐야 되는 거죠? 아니잖아. 지금 주거용이 150이고 상가가 50이니까 건물 전체를 뭘로 봤어? 주택으로 봤잖아. 그래서 지금 비과세가 얼마 나온 거야, 여러분? 200. 그러니까 건물 전체를 뭘로 봤으니까 주택으로 봤으니까 그 밑에는 토지 얼마? 1200도 다 뭘로 봐야 되는가? 주택 부수 토지로 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비과세를 해줄 때에 뭘 따져야 된다고 반드시. 그러니까 기준 면적을 비과세 할 때는 기준 면적을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주택 부수 토지는 얼마고 여러분? 1200. 그러면 얘가 기준 면적 이내인지 따져봐야 된다고. 그래서 주택 정착 뭐랬어 거기? 도시지역 아니랬죠? 몇 배야 돼 그러면? 그러면 뭐에 5배가 되는 거야 기준 면적은? 주택을 다 200으로 봤으니까 200의 5배까지가 기준 면적이라는 얘기죠. 얼마야? 1000. 이게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무슨 면적이란 얘기야? 기준 면적이란 얘기야. 그러면 결론 둘 중에 어떤 거? 우리 이게 부호만 나오면 여러분들 헷갈려 해. 둘 중에 적은 거 하면 외우지 마. 이게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면적이죠 여러분. 근데 지금 토지 면적이 주택 부수 토지가 얼마 판정돼서 1200. 그러면 이때 비과세 면적은 비과세에 대한 토지 면적 얼마고? 얼마까지만? 그러면 기준 면적 초과분 얼마? 200은 뭐란 얘기야? 얘는 과세란 얘기야 여러분. 그러니까 출제는 반드시 시험에 나오면 여기까지 나온다고 반드시. 문제 내면 출제는 반드시 이거 나오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 쎄 빠지게 외웠어. 응?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시험에 나오게 이렇게 말하는데. 자, 조건 바꾸세요. 주거용이 50, 상가가 150. 그리고 뭐라 그랬어? 과세 면적은. 절대 출제는 그거 그대로 안 냅니다. 조건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다는 걸 느껴야지. 그죠 여러분?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아시죠? 기출문제 그대로 답하고 해서 외워봐 소용없다는 얘기야. 그대로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정리했던 그 기출문제에서 물어봤던 섹타를 봐야 되는 거야. 섹타. 바뀔 수 있는 조건. 그게 가끔가다 참 안타까운 게 뭐냐. 교수님, 저는 기출문제 풀면 다 풀어요. 100% 맞춘대 답을. 그런데요. 근데 왜 모의고사나 실전 가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게 알고 맞춘 거냐고. 답을 외운 거지. 조건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바뀌었다는 걸 느껴야죠. 바뀌었다는 거를. 자, 판단합시다. 외우는 게 아니죠. 건물 전체 얼마 중에서 200 중에서 주거용은 50이고 상가는 얼마? 150. 얘가 적죠? 그럼 얘를 전체를 주택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르잖아. 그러면 이때는 뭐만? 주거용만 뭐로 보겠다는 얘기야? 주택. 그럼 주택으로 본다는 건 뭘 말하는 거고? 비과세. 그러면 나무 주택으로 안 보는 거는 뭐야 여러분? 과세. 과세되는 건물 면적 얼마 여러분? 150이죠. 자, 토지 구해서 빨리. 과세된 토지 면적 구하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계산해 여러분이. 계산 좀 해주세요. 여러분 눈으로 보면 안 돼 절대. 해봐. 내가 해봐야 뭘 틀리는지 알죠 여러분. 써. 책에다 써. 제가 돌아다니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안 쓴 사람은 집에 안 보내 오늘. 집에 가려면 뭐라도 써놔. 개 XX. 세법 선생 개 XX라도 적어놔 그러면. 욕은 저한테 하세요. 네. 카운터 가서 욕하지 마시고. 해보셨어요? 자, 갑시다. 카메라 꺼. 자, 갑시다. 세법은 절대 눈으로 보는 학문이 아니다는 거 누차 강조합니다.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봐. 여러분 이렇게 갖고 나중에 실무 나가서 고객이 오면 어떡할 거냐고. 전문가라고 앉아 있겠냐고. 자, 뭐예요? 여기 어렵지 않죠? 비교해. 주택과 상가를 비교했더니 주택이 적네? 그럼 요 놈만 뭐 해주는 거고? 비과세. 얘는 뭐야? 과세. 이건 어렵지 않죠? 이거 다 알아. 문제는 뭐야 여러분? 출제는 이건 다 알기 때문에 이거 갖고 장난 안 쳐. 출제는 반드시 토지에서 장난친단 말이야.
그러면 자, 주택 부수 토지를 전체 토지 면적이 얼마 여러분? 1200. 이 중에서 주택 부수 토지로 봐야 될 건 얼마야? 1200을 다 주택 부수 토지로 보면 돼, 안 돼? 안 되지. 주택 얼마라고 봤으니까 50. 그 외우지 말란 말이야. 이걸 외우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지금 전체 건물 얼마 중에서 200 중에서 주택을 본 게 얼마 여러분? 50이잖아, 50. 그럼 요만큼만 토지도 나누란 얘기야. 그럼 요거 얼마 여러분? 또 어렵네. 4분의 1이죠? 4분의 1가 얼마 되는가? 30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요거를 뭘로 보겠다는 얘기야? 요걸 아니야. 비과세가 아니야. 이걸 뭐로 보겠다는 얘기야? 주택 부수 토지로 보겠다는 얘기야. 전체 토지 얼마 중에서 1200 중에서 주택 부수 토지로 부분은 얼마로 보겠다는 얘기야? 300으로 보겠다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자, 그럼 얘를 다 비과세 해줄 거냐 그 얘기야. 아니, 기준 면적을 따져야 된다고. 비과세 받을 수는 뭘 따져야 된다고? 반드시 기준 면적. 지금 도시 지역 아니랬으니까 몇 배? 5배. 그럼 이때는 뭐의 5배가 기준 면적이 되냐 이거야? 50이야 200이야? 여기는 얼마야? 50이야. 아까 여기는 얼마였어? 200이었죠. 왜 얘하고 얘하고 틀려? 얘는 주택을 얼마로 봤으니까 200으로 봤으니까 200에 5배 한 거고, 여기는 지금 주택을 얼마로 봤으니까 50으로 봤으니까 요 놈의 5배란 얘기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럼 얼마? 250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뭐가 되는가? 기준 면적이죠. 요게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기준 면적이단 말이야. 그럼 얘가 얘를 초과하고 있죠. 그럼 결론 비과세 면적은 얼마? 250이죠. 그럼 과세 면적은 50이죠? 아니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출전에 이렇게 유도한다고. 아니지. 전체 토지가 얼마니까 1200에서 비과세 면적이 얼마로 확정됐으니까 250으로 확정됐으니까 과세 면적은 얼마로 확정되는 거야? 950으로 되는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이 계산하셔야 돼요. 지금 시험에 만약에 나오면 출제는 반드시 여기까지 요구합니다. 절대 과거 문제 안 돼. 그대로 업그레이드 돼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회를 거듭할수록 문제가 어려워진다는 이유가 절대 기출문제 그대로 안 난다고. 업그레이드 된다고. 판단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한 번만 해보세요. 이걸 눈으로 보고 가만히 쳐다보면 보고 있으면 안 돼. 집에 가서 직접 계산해봐야 된다니까, 숫자로. 그래서 내가 뭘 틀리는지 확인하시고 틀리는 것만 수정하면 되잖아. 근데 이걸 눈으로 보면 뭘 틀린지 몰라 내가. 이거 벌써 몇 번째야. 사실은 몇 번째야 몇 번째. 아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뭘 처음 보는 것 같아. 기본서 봐. 거기 벌써 3번 적혀 있어. 2번 적혀 있어. 서브노트에 또 1번 적혀 있어. 이해하시겠죠? 예, 요 정도 문제는 여러분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91쪽 문제 100번 보겠습니다. 24회 기출문제네요. 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가로 열고 뭐 고가주택 제외. 자, 고가주택은 논하지 마라 그 얘기죠 여러분? 예. 자, 고가주택을 제외한 비과세 규정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은 단 거주자의 뭐를 가정하라? 국내 주택을 가정하라. 몇 회? 24회죠? 여러분 한번 가리고 풀어보세요. 실제 기출문제잖아. 한번 풀어봐. 답 나왔어요? 자, 같이 봐요. 아, 100번은 전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물어보는구나. 감을 잡으시고요. 1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자, 누가 나왔어요 여러분? 부부 세대 개념 나왔죠? 세대는 아직까지 답으로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뭐로 본다? 무조건 동일세대. 그러니까 부부는 무조건 동일세대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 때 그걸 강조해서 집 나간 아저씨, 우리 집 아저씨, 남의 집 아저씨, 집 나간 아저씨, 우리 집 아저씨, 남의 집 아저씨, 우리 집 아저씨야? 뭔 소리 하고 있냐고? 자, 결론 낼게요. 부부는 무조건 뭐야, 여러분? 동일 세대. 동거, 별거 여부를 물어요, 묻지 않아요? 묻지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부부는 무조건 동일 세대를 봅니다. 2번, 해외 이주법에 따른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 출구. 요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년 이상 보유의 예외 규정을 물어보는 거구나라는 거 감 잡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해외 이주법에 따른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 출구하는 경우 출국이 현재 몇 주택? 1주택을 보이고 출국부터 몇 년에 양도돼? 2년 이내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밑줄 뭐라서 보유 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어떻게 준다? 비과세한다. 그렇죠, 여러분? 단 얘는 이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거죠.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충족해야 되는가? 다만 몇 년을 보유를 못했어? 2년 이상을 보유 못했을 뿐이죠. 자, 3번.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뭐 했대, 여러분? 혼인했대. 얼마나 좋아. 많은 미혼 여성들이 꿈꾸는 세상 아니야. 키는 1m 85에 얼굴은 훈남에 그 다음에 연봉 1억 이상 그리고 재혼. 뭐 이렇게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옆에 저희 우리 저녁반 세퍼선에 같이 있다 이렇게 보니까 뭐 나의 결혼 가능 점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누워봤어. 그래서 1m 85에 연봉 1억 원 넣고 재혼으로 눌렀거든요. 95점 나옵니다. 95점이야. 그런데 조건 바꿨어요. 확 내려버렸어요. 점수 65. 여기서 다 깎아먹어. 요즘 이래. 한장이야. 다리가 길어야 돼. 백수할래도 다리가 길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자, 남자가 뭘 준비했는데 1주택을 준비했는데 들어오는 여자도 1주택 갖고 이렇게 되는 거야. 사람은 유유상종이야. 저희 집 남자도 없어요. 여자도 없어요. 부모님한테 가세요. 부모님도 없어요. 근데 있으니까 있는 사람이 들어온다니까. 많은 여성분들은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길 꿈꾸는데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래. 그 왕자가 왜 그한테 가냐? 공주한테 가지. 많은 분들이 꿈을 꿔요. 자, 이거죠. 그래서 몇 주택이었다? 2주택.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 그러면 이때 2주택은 투기 목적이니까 아니니까? 아니니까. 그 대신 하나 처분하라. 몇 년 이내? 혼인한 날도 몇 년 이내? 5년 이내. 어떤 주택? 먼저 양도주택. 여러분 옆에 적으세요. 뭐라고 적어놔? 노부모 동거봉양과 똑같아. 그러니까 혼인후냐 2주택과 노부모 동거봉양의 2주택은 똑같아 요건이. 둘 다 언제? 몇 년 이내? 5년 이내. 둘 중에 어떤 거? 먼저 양도주택이죠. 걔는 몇 주택을 보는가? 1주택. 근데 여러분 거기 이렇게 됐죠 여러분. 가려울거 뭐라서? 보유기간 4년. 그럼 요거 얘기하는 거야? 1주택으로 봐준 거죠? 그 대신 보유기간 몇 년 보에 따랐으니까 4년 보면 요 조건도 충족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곧바로 뭐 해준다? 이제 비과세 준다 그 말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보유기간이 없으면 뭐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가려울거 보유기간 4년이란 말이 없으면 뭐라고 나와야 돼 끝에?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비과세가 아니지. 요거는 1주택의 예외 규정이니까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라고 나와야 되죠. 근데 여기에 지금 문제점인데 뭐라고 나왔으니까 4년 보유란 말을 왜 했어? 2년 이상 보유 조건 충족했으니까 비과세다 이렇게 결론내 준 거죠. 그게 왜 나온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보유기간 4년이 출제를 왜 그 말 했냐?
1세대 1주택을 보고 2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했으니까 어디로 간 거야 여러분? 비과세로 간 거 아니야 비과세. 근데 만약에 4년 보유란 말이 없으면 보유기간 4년이 없으면 무슨 말로 끝내야 된다고?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끝나야 된다는 얘기 여러분. 그러한 조건을 하나씩 따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5번 양도 현재 임대주택법상 건설 임대 1주택만을 보유하는 누가 1세대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네. 1세대 1주택 다만 2년 이상 보유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 얘기하는 거네. 당해 건설 임대주택이 무슨 날로부터?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이 무슨까지? 양도일까지 기간 중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몇 년 이상? 5년 이상. 그러면 이때 밑줄 뭐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뭐 해준다? 비과세. 이런 거죠. 자 여기까지가 비과세고요. 앞쪽으로 기본적으로 가 좀 정리할 게 있죠. 비과세에서. 자, 239쪽, 239쪽 문제 22번을 볼까요? (22번) 다음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어봤죠. 1번 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상의 허가 여부나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 밑줄 이게 바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 주택에 대한 정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관계없이 여러분 건축법상의 허가. 그럼 무허가 주택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허가 주택도 가끔가다 오해하십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주택도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양도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법은. 실제로 뭐니까? 주택이니까. 그 다음에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은 주택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다만 그 주택이라 하더라도 무슨 양도하면? 미등 양도는 비과세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2번 양도 당시 국내 한 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며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며 2년의 보유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옆에서 대판이죠. 대판이 뭐야? 대법원 판례다고.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우는 판례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대판이죠 여러분. 3번 하나의 건물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은 복합되는 경우 겸용주택 나왔네. 자 봅시다. 주택 부분이 주택 외의 부분은 뭐한데 동그라미 초과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때는 전부 주택이죠. 4번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한답니다. 밑줄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한답니다. 이때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공동 소유자 뭐가 각자 밑줄 공동 소유자 각자의 1주택을 봅니다. 5번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않냐고 밑줄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면 이때는 뭐다? 전체를 뭘로 보는가? 단도체로 보는 거죠. 그 밑에 해설 장애 시험에 이거 나왔었죠? 해설 보세요. 22번 해설.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밑줄 뭐로 하면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전체를 뭐로 보라? 하나의 주택으로 보라는 얘기죠. 몇 주택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1주택으로 보라 그 얘기죠 뭐. 자 어디로 가냐면요. 245쪽 28번 여기 비과세까지만 좀 하고 마무리 짓게요. 28번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밑줄 2년 이상 보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이죠. 자 보유기간의 계산은 해당 주택을 반납부터 취득한 납부터 양도일까지죠. 자 그 다음에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2번 상속받은 주택 밑줄 상속받은 주택. 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우리 언제 취득한 걸 보는 거죠 여러분? 상속 개실이죠. 그런데
상속 개시일부터 따지는 건데 상속인과 피상속인 밑줄 상속인과 피상속인 상속 개시 당시 동일 세대인 경우 밑줄 요게 조건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떡하라? 상속 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보유관은 어떡하라? 통산이죠. 근데 여기 밑줄 각각 구분이 아니라 이때는 뭐야 여러분? 통산하는 겁니다. 합산하라 그 얘기죠. 이렇게 말 바꿨네. 각각 구분하여가 아니라 통산하여 계산한다. 3번 보유하거나 거주 중에 소실, 도계,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된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 경우는 그 멸실된 주택,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은 어떻게 하라 그러면 통산한다. 그래서 2번, 3번, 4번 묶으시고요. 2번, 3번, 4번 묶으시고요. 1번이 원칙,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이 통산 규정, 예외 규정이죠. 그래서 3번 우리 아까 사례 봤었죠, 여러분? 응? 아까 사례 딱 봤었잖아요. 예. 4번 비거주자가 밑줄 비거주자 얘가 포인트야.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는 거의 죄송합니다. 2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4번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몇 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요.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밑줄 거주자로 전환됐대. 원래 뭐였다가 비거주자였다 거주자는 됐어. 그럴 때는 여러분 이때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보유관을 어떻게 한다? 통산하고요. 옆에 적으세요. 몇 년 이상 보여야 된다? 3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과세를 받으려면 몇 년이지만 2년이지만 얘 비거주자였던 애가 3년 이상 보유하면서 거주하다가 거주자로 전환했을 때는 2년 이상이 아니라 이때는 몇 년이다 여러분? 3년 이상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유기간의 확인은 해당 주택의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 건축물 대장 등본을 말한다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디 가냐? 29번. 29번 바로 예죠. 2년 이상 보유의 예외 규정이죠.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되죠.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이라는 양도소득세가 비과된다. 다만 다음은 밑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그렇죠. 1세대 1주택으로 모아 비과세 하는 대상을 열거한 것이다. 틀린 것은 되어 있죠, 여러분. 1번 임대주택법상 건설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으로서 해당 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 중 세대 전원이 몇 년 이상 거주했다면 5년 이상 거주했다면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묻지 않고 뭐 해주마? 비과세주마 그 얘기죠. 2번 해외 이주법에 의한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다만 출국이 현재 몇 주택이고 1주택. 그리고 출국부터 몇 년에 양도해야 돼?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거죠. 그때는 비과세 해 준다 그 얘기죠. 자, 3번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로서 밑줄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거야 합니다. 전자 동그라미 조건 봅시다.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얘가 공익사업이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법률에서 밑줄 협의 매수 수용 자발적 강제적 그리고 여러분 그거 잔존 부분 개정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번 확인 좀 하고 넘어갈게요. 서브노트 몇 페이지냐면 여러분 368조 368조 보유기간의 예외 규정에 동그라미 2번 보시 바랍니다. 사업인정 고시일 언제 취득한 거야? 전에 취득한 경우 하나죠. 그래서 주택과 부수 토지가 관련 법률에서 해당 공공사업시직에 양도가 되거나 뭐 됐다 그러면 수용, 자발적, 강제적 단서를 봐달라는 얘기야. 단서. 다만 이 경우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자 동그라미 5년 이게 최근에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 겁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년이 아니라 몇 년? 5년에 양도하는 뭐 잔존 부분도 그러니까 수용할 때 여러분 전부 수용하지 않고 짜투리만 수용한 거야. 일부분만. 그러니까 남아있는 짜투리 부분이 있다는 얘기야. 그것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뭐 해주마?
비과세주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몇 년? 5년. 예, 거기까지 꼭 봐주세요. 개정된 거야. 예. 올해가 개정된 게 아니지만 개정된 건 항상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죠. 자, 다시 30몇 번이야? 29번이죠? 예. 양도 현재 1조합원 입주권 밑줄 1조합원 입주권 외에 1주택 소유. 그럼 우리 몇 주택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2주택제를 보는 거죠. 근데 해당 주택을 해당 1주택을 취득한 어떤 몇 년이 경과한 후에 3년이 경과한 후에 조합원 입주권 양도할 때는 이거는 우리 이 보유 기간 예외에 있어 없어? 없죠. 이거는 특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세 4번은 특례 규정입니다. 특례 규정. 그래서 해설 좀 볼게요. 해설 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양도함. 이거는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입주권을 양도했다는 게 주의사항입니다. 하는 거로서 양도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밑줄 양도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요 저세 무주택이거나 또는 양도 현재 조합원 1조합원 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요게 지금 우리 시험에 왼쪽에 나온 거죠. 2주택이다니죠. 그때 하더라도 우리 여러분 일시적 2주택에다 우리 몇 년 이내에 처분하면 되죠? 3년 이내죠. 그래서 거기 해당 주택을 취득한 또 몇 년 이내에 3년 이내죠. 해당 주택을 취득한 또 3년 이내에 뭘 양도하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 적용해 줍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를 더 풀어봐야 될 게 있는데. 자, 242쪽 문제 26번. 자, 요거 얘기하는 거죠. 1주택의 예외 규정. 여기까지만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비과세. 다음 중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을 보는 경우 아니겠어. 별표 3개. 죄송합니다. 1주택 1번. 1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첫 번째 종전주택 취득 후 몇 년 지나서 1년 이상 경과했죠. 1년 경과 후 다른 주택을 취득했죠. 그 다음에 다시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또 몇 년 이내? 3년 이내. 셋째 어떤 주택 양도해야 돼? 종전주택. 그러면 1세대 몇 주택을 본다? 1주택을 본다. 1세대 1주택을 보는 경우야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1세대 1주택이야. 그러니까 비과세 받을 몇 년 이상 봐야 돼? 2년 이상을 봐야 돼. 보유해야 되는 거죠. 2번 조합원 입주권을 상속을 받아서 밑줄 조합원 입주권을 그러니까 상속을 받을 때 주택으로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뭘로 상속을 받은 얘기야? 입주권. 그래서 그걸 상속을 받은 다음에 그 후에 사업 시행 완료 후 취득한 무슨 주택? 신축주택. 이게 바로 상속받은 주택이죠. 그 다음에 가려고 그 밖에 무슨 주택? 일반 주택. 그때 그 일반 주택은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해야 되죠. 또는 상속 개시 당시 뭐였지만 입주권이었지만 그 후에 사업 시행 완료 후에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해서 각각 몇 개씩? 한 개씩. 결론 일반 주택과 무슨 주택? 상속받은 주택 한 개씩. 2주택을 소유하는 주택가 자 반드시 어떤 주택을 먼저 해야 돼? 일반 주택을 먼저 해야 되죠. 항상 여러분 거기 우측에 특정 주택과 무슨 주택이 나오면 일반 주택이 나오면 항상 뭐부터 먼저 양도해야 된다? 일반 주택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전에 가장 장난치기 쉽습니다. 자, 보기 3번.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거보유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면서 1세대가 몇 주택이었다? 2주택. 역시 뭐로 인해서? 혼인이죠? 그 혼인한 날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 어떤 주택? 먼저 한 주택. 몇 주택 보는 거야 여러분? 1주택을 보는 거죠 뭐. 4번. 질병의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유한 주택. 밑줄. 질병의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위치한 주택. 여기서 질병의 요양 말고도 앞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취약, 근무상. 요 두 가지가 더 있는 거죠. 질병의 요양 등 앞에다가 하나 더, 두 가지 더 넣어야 돼요. 뭐? 취약, 근무상. 그러니까 사유가 몇 가지? 세 가지야. 취약, 근무상,
질병의 요양 등 이 세 가지 사이로 어디 있는 주택을 수도권 밖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거죠. 그리고 이거 말고 또 뭐가 하나 있어. 원래 일반 주택 하나. 그래서 각각 한 개씩 소유는 1세대가 밑줄 부득이한 사유가 해당된다. 요거 잘 봐야 돼. 몇 년이네? 5년이 아니라 3년이래죠. 3년. 이렇게 말 바꿔. 3년이네. 어떤 주택 역시 무슨 주택? 일반 주택이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5번 수도권 밖에 읍 또는 면적에 소유한 밑줄 농어촌 주택 하나와 일반 주택 하나씩 몇 주택? 2주택. 어떤 주택 양도해야 돼? 일반 주택. 그럼 몇 주택을 본다? 1주택을 본다. 그래서 제가 풀지 못했던 문제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비과세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부터는 어디 간다? 양도 또는 취득 시도합니다. 다음 주에도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에도 보충 프린트가 아마 불가피하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